자, 어느 정도 뭐 예상이 전혀 안 됐던 건 아닌데 생각보다는 거칠게 조정을 받았단 말이죠. 그 이유는 이제 FOMC의 후유증이라고 볼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좀 이따 얘기할 수 있는 이 코로나 2차 확산 우려죠. FOMC의 후유증은 미국 연준이 2022년도까지는 제로 금리를 네, 계속 유지한다고 연결한다고 밝혔는데,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했지만 은행들 입장에서 보면은 예대 마진을 가지고 수익성을 원래 전통적으로 내잖아요. 네. 금리가 막 제로 금리다 보니까 이 마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지점을 통폐합하고 인원을 줄여야 되고, 그러니까 은행의 수익성이 걱정되는 거죠. 워렌 버핏이 은행주를 처분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은행주가 이 급락의 이 트리거가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 자, 두 번째는 이 내용인데, 코로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사실 만만치 않은 상대죠. 굉장히 어려운 상대입니다. 자,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보죠. 뭐 이미 뭐 공개된 내용이긴 합니다만 중국에서 먼저 어제 낮에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게 베이징. 중국에서 나왔다는 게 더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예, 베이징에서 다시 코로나19 환자가 나왔는데 중국이 비상에 걸린 이유는 시진핑 주석의 집무실에서 한 2.5km 정도 떨어졌다 그래요. 뭐 250m도 아닌데 사실은 뭐 그 주석 때문에 네. 그죠? 심리적으로는 불안할 수 있죠. 네. 거기에 이제 세계보건기구가 아프리카 팬데믹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굉장히 걱정되는 모양이에요. 진단 장비를 빨리 공수해서 줘라. 이런 보도를 또 내놨죠. 예. 자, 하버드에서도 미국 내에 지금 우려를 얘기하는데,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미국은 210만 명 가까이 되고, 사망자가 11만 명인데, 네. 9월이면은 지금 6월이니까 20만 명에 육박할 거다. 지금처럼 공개를 다 해버리고 경제를 네. 재개하는데 한다면은.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는 만약 2차 확산이 와도 경제를 다시 셔다운 시킬 수가 없다고 그쵸. 이렇게 얘기를 네. 해버렸단 말이죠. 자, 프랑스 핵항모에서 승조원들이 또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는데 이게 재밌는, 좀 독특한 거는 기존에 한 1,000명 정도가 감염됐다가 나았어요. 근데 다시 걸렸어요. 재감염이 됐죠. 네, 재감염이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코로나19의 2차 확산인 더블 히트라고 합니다. 네. 이 싱글 히트가 1차인데 어제 이제 OECD 보고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1.2. 근데 이 더블 히트가 오면은 2.5 맞아요. 정도 된다고 네. 마이너스. 그래서 시장이 조금 화들짝 일단 놀랐습니다. 일단 뭐 국내에서는 그나마 다른 나라 대비해서는 코로나에 대해서 좀 잘 대응을 해왔지만 네. 아직까지 끝난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 지금 다른 세계 곳곳에서는 진행 중이다라는 거를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끝나기가 쉽지 않아요. 네. 이 백신하고 그다음에 치료제 얘기를 이제 올해 안에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 나온다면 만약에 그것이 더뎌진다면 네. 그리고 유동성을 엄청나게 지금 공급을 했는데 유동성의 한계를 느낀다면 시장이 우려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과열되는 기미들이 조금 있기도 해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비이성적 과열. 다음 화면 준비가 됐으면 좀 보여주시죠. 네. 우선주의 상승인데 그렇죠. 최근에 많이 올라왔죠. 이건 정말 비이성적이에요. 보시면은 제가 좀- 괴리율이 정말 큽니다. 네, 괴리율 자체도 그렇지만 한화 우선주는 상장 주식 수가 지금 47만 주인데 어제 거래량이 108만 주 거래됐어요. 상장 주식보다 2배죠. 정말 회전이 빠르다는 그렇죠. 거죠. 막 사고 파고 네. 사고 팔고 하는데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시세를 개입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줘요.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장 주식수 11만 주에 거래량 21만 주, KG 동부제철도 뭐 마찬가지고 한화솔루션은 112만 주 상장인데 거래량이 300만 주예요. 네. 본주와 우선주의 가격 차이 괴리율인데 우선주가 더 비쌉니다. 한화 우선주는 본주보다 2.5배. 네. 그다음에 KG 동부제철은 8배가 지금 네. 더 우선주가 비싸고 뭐 한화솔루션은 1.3배인데 삼성중공업 우선주는요. 정말 네. 최근에 주가가 한 대여섯 배가 올랐잖아요. 네, 거래 정지이긴 네. 합니다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선주 자체가 본주보다 50배가 지금 더 비싸요. 우선주는 30만 원대고 본주는 6천 원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분명히 후유증이 굉장히 강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시세를 상장 지수가 적다 보니까
아주 악의적인 시세를 만드는 힘이 보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끌어올려요. 막 끌어올리면은 일반 투자자분들이 막 따라붙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막 또 급락이 되지만 결국엔 다시 오른다라는 기대 심리들이 또 붙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시세를 털어버리는데 이렇게 하면 이거 다 잡힙니다. 잡히는데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네. 아이러니하다라는 거. 유동성의 힘은 좋지만 이런 비이성적인 과열은 우리가 지양을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코로나19의 뭐 위협성 때문에 이거를 자꾸 태클을 걸거나 뭐라 하는 거라고 하지 마시고 되게 조심하셔야 네.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주는 꼭 짚어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자, 다음 화면 볼게요. 사실 네. 이렇게 간밤에 증시가 하루 만에 너무 좋지 않게 상황이 변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 이슈를 미리 준비를 해놓고 계속 고민을 했어요. 어제 이슈를 준비하신 바꿀까? 거죠. 그런 고민을 해보다가 준비한 거니까. 오히려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이 코로나가 더블 hit이 와서 한번 시장이 크게 다시 흔들리면 언택트 트렌드는 더 공고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뭔가 또 헤쳐나가야 되고 살아나가야 되기 네. 때문에 뭔을 또 찾을 겁니다. 시장은 항상 뭘 찾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주목할 거는 계속해서 좀 유심히 보자라고 생각을 영어를 많이 했습니다. 써놓으셨네. 빵에서 네. 메가? 예. 마가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뭘 막아요? 이 4개 기업들의 약자예요. 이니셜이군요. 네. 네. 원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을 더 위대하게 한다라는 그 문구에 그런 대문자 첫자를 따서 네. 좀 패러디한 시작이었는데 이제는 이 시총 빅4가 네. 시장을 제대로 주도하고 있다. 이게 트렌드다라는 의미에서 보셔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다 이미 알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긴 합니다. 물론 이 중에 우리나라 기업이 안 들어간 게 좀 아쉽긴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플, 구글, 대표적인 아마존. 기술주들이죠. 네. 근데 이제 사업 내용을 보면은 앞으로 언택트 시대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봐야 될 것이 보일 것 같아요. 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는 대표적인 IT 소프트웨어 기업이잖아요. 네, 재밌는 거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빠졌는데 맞아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지금 사이가 안 좋죠. 트위터도 그렇고 소셜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하여튼 뭐 대통령의 그리고 의중입니다. 이것도. SNS는 이 유행이 있다 보니까 아. 다른 새로운 게 올라오면은 그 이전 거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페이스북과 넷플릭스가 빠졌고요. 그럼 넷플릭스 네. 빠졌구나. 마가라는 이 네 기업인데 클라우드 산업에 네 대해서 개로 막아. 네, 클라우드 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를 주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애플에 대해서는 워낙에 뭐 IT 하드웨어로 유명한 대표적인 IT. 업체인데 여기에 한 전문가는 이제 애플은 소비재 기업으로도 봐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제가 그때 얘기했던 하드웨어 기업보다는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 네. 하드웨어는 줘놓고 소프트웨어를 계속 로딩을 시킵니다. 그쵸. 그럼 거기에 따른 수익 창출이 이제 부과되는 거죠.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소비재는 계속해서 수요를 창출할 수 있고요. 네. 구글은 라이브 TV, 요즘 뭐 유튜브라든지 실시간 라이브로 TV 방송을 하잖아요. 미디어 환경이 많이 변하죠. 그렇죠. 거기에 광고도 붙고요. 그 효과를 구글도 이제 사업을 확대를 하고 있고 여기에 구글은 뭐 퍼블릭 클라우드도 하지만 자율주행 관련 사업까지 데이터맵. 확정을 한다라는 거. 네, 그렇죠. 웹데이터, 네네. 빅데이터. 그래서 요거가 이제 구글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이 되겠고 아마존은 마지막으로 전자상거래 생태계를 총 이제 주도하고 표준을 있잖아요. 제시하고 있어요. 네, 거의.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언택트 시대에는 아마존도 이 빅4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기업을 보면은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어떤 기업들을 주목을 해봐야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각을 많이 받는 네, 더존 비지온 어제 1%의 강세로 마무리를 했는데 그 사실 이벤트가 있어요. 한국전력인 걸로 생각이 되는데. 한국전력이요? 네, 저기 뭐죠? 3천억짜리 수주 지금 공시를 했는데 네. 더존 비전이 입찰은 응했어요. 어디에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용어 생각이 안 나. 이 더존 비지온이 기업들을 이제 고객사로 주로 두면서 회계 관리를 주로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고객사 소식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대표적인 아직 수주가 된 건 아니고 응찰을 네. 했다는 정도. 그래서 아직 공시는 안 나왔나 봐요. 네, 아직은 안 나왔어. 어디에 떨어질지는 모르겠는데. 네. 예. 더존비지온도 이제는 클라우드 사업에서 하나의 네이버 같은 그런 통합 플랫폼까지 방향성은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전망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김정은 앵커와 함께 일단은 현실과 그리고 또 미래의 기대감을 다시 살려가지고 믹스시켜서 네. 오프닝을 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